일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신이 일본을 지켜준다고. 그도 그런 것이 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장악했던 세계 최강 몽골도 일본은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1274년 몽골군은 일본도 정벌에 나섰지만 마침 발생한 태풍으로 실패했습니다. 1281년 재정비하여 다시 정벌을 시도했지만 또 태풍이 불어 실패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정말로 바람신이 일본을 지켜주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때 불어온 태풍을 카미카제라 부르며 신성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에는 어떠한 외세의 침략도 없었습니다. 툭하면 침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나라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으며 그들만의 문화를 이루며 어쨌든 살았습니다. 쇄국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853년 7월 8일 에도만 어기 우라가 앞바다에 거대한 증기 함선 4척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흑색의 거함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무엇인가? 그러훈에다. 검은 함성들은 수증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함대 사령가 매튜 캘브레이스 페리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는 일본의 개항입니다. 미국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아시아 무역을 확장하고 있었고 포경선과 무역선의 기항지로 일본의 항구가 필요했습니다. 페리는 미국 제13대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에게 이렇게 명을 받았습니다. 필요하다면 포함 외교를 써서라도 일본을 개항시키게. 포함 외교란 외교 협상에서 군함 등의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 국가에 심리적 압력을 가하고 자국에게 유리한 외교를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페리 함대는 일본의 공식 외교 채널인 나가사키가 아닌 에도만의 함대를 들이대며 도발했습니다. 페리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런 도발이 의도적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막무가내로 대한 것은 일본 정부의 자존심을 최대한 건드려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기 위함이었다. 일본은 우라가의 지방 관리였던 쿠로다 사다요시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페리는 고압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미합 중국 대통령 밀러드 필모어의 개국 요청 친서를 가지고 있어. 일개 지방관리와 말 섞을 시간 없어. 이 친서를 직접 쇼군에게 전하시오. 일본 막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잘나갔던 청나라도 서양 군대에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것들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다행히 협상을 하자고 하니 말로 잘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자마자 힘으로 윽박지른데 이게 무슨 말로 해결될 일입니까? 천하무적 몽골도 물리쳤던 우리입니다. 저놈들도 물리칩시다. 아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니깐요. 협상하자 싸우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페리가 요구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의 조건은 심플하오. 첫째, 미국과 일본의 평화롭고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수립합시다. 둘째, 미국의 선박이 조난되면 일본이 구조하고 보호해 주시오. 셋째, 미국 상선이 일본 항구에 정박하여 물자와 식량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오? 다른 나라들이 귀국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소이다. 일본은 난감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끌었습니다. 갑자기 와서 이것저것 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협상할 수 있겠소?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오. 생각할 시간이라. 좋습니다. 드리지요. 내년 봄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답해 주시오.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일단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다시 온다는 말은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정말 다시 올까? 그냥 해본 말이겠지. 그 먼 길을 또 오겠는가? 페리가 떠난 이후 에도 막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두 개의 여론이 생겼습니다. 일본의 저력을 믿고 강경하게 싸우자는 개국 반대파, 열강의 침략을 피할 수 없으니 현실적인 협상을 준비하자는 개국파. 서양기술에 눈뜬 일부 학자들은 국가의 전망이 걸린 문제라고 하였고 쇄국 유지가 결국에는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개국을 한 해 만에 시끄러운 가운데 1854년 2월 페리 제독은 정말로 다시 왔습니다. 기함 서스케 하나호 등 군함 10척과 해군 1600명을 이끌고 더 큰 군함, 더 많은 병력을 동반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답을 주시오. 우리는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오.
마치 덩치 큰 아재들 몇 명 데리고 집에 들어와 협상할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티는 격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페리는 항구 주변의 지형을 측량하며 사실상 무력 시위를 병행했습니다. 협상은 3월 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협상의 분위기는 그래도 평화로웠습니다. 공연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각종 신기술 시연을 공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들의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보아하니 우리 공연에 감동받은 느낌이군요. 그대들은 뭐 보여줄 것 없어. 일본은 스모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스모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일본의 전통 신토와 연결된 신성한 의식이자 무사히 덕목과 연계된 상징적 행사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단순히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대한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페리는 뚱뚱한 남자가 요상한 팬티 한 장 입고 저게 뭐하는 짓인가 추하겠으리. 페리는 스모를 어리석고 천박한 행위로 간주하며 항해 일지에는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이 역겨운 공연은 25명 모두가 짝을 지어 자신들의 힘과 야만적인 본성을 보여줄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페리는 문명과 무력을 함께 선보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미소를 짓 때 뒤에서는 언제든 발포할 수 있는 한포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담을 마쳤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1854년 3월 31일 체결된 미일 화친조약 가나가와 조약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 평화를 보장한다. 시모다와 하코다테 두 항구에서 무역과 상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일본은 난파된 미국 선원들을 구조하고 구호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 선박에 대한 보급은 일본 정부의 독점 권한으로 수행한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 다른 외국과 맺은 유리한 조건을 그대로 제공한다. 확실히 미국의 유리한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1858년 미일 수호 통상조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사회는 격동했습니다. 배 몇 척에 겁을 집어먹고 굴복하는 꼬락서니가 아주 가관이구나. 너희는 일본의 자존심을 잊었는가? 미국의 군함이며 무기들을 보지 않았는가? 세상이 달라졌는데 어찌 세국만 고집하겠는가? 일본은 막부 중심의 개구파와 덴노 중심의 개구 반대파로 나누어져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막부 측 실력자 아베 마사히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싸우면 천하가 파멸한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지방의 번들이었습니다. 막부가 외세에 굴복하자 각번은 자위 명목으로 다시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교토의 황궁에선 숨죽이고 있던 또 하나의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황 폐하께선 외세와의 조약 체결에 반대 입장이셨다. 막부는 일본의 자존심을 내던지고 오랑캐에 무릎을 꿇었다. 존왕 양이 즉 천황을 높이고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구호가 에도에서 교토로 번에서 마을까지 퍼져갔습니다. 일본 경제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외국 상품의 유입으로 일본 상품의 경쟁력이 급감했습니다. 가격에 대혼란이 왔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많은 장인과 상인들이 몰락했습니다. 환율 차이로 일본의 금이 싸게 대량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와 나가사키 등 개항장은 새로운 국제무역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개항 도시에서 상인들이 외국과의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며 신흥 부유층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잘나갔던 사무라이들은 실직하거나 하급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실직한 무사들은 떠돌이 무사가 되었고 돈 되는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해결사 땡땡이요. 이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면 되겠소? 일부 무사들은 반막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외국과의 교역을 위한 은행 등이 발달했습니다. 항구 도시 주변에서 서양식 학교, 병원, 교회 등이 등장했습니다. 요코하마 등지에서는 양장옷이 유행하고 양식을 먹으며 양옥이 퍼졌습니다. 기독교 서적, 서양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서 서구 문명이 유입되었고 난학에서 발전된 근대 지식이 서양 전반으로 확대되며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학습도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지방번에서는 서구 군사기술을 도입하고 근대식 병제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훗날 메이지 유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이 펼쳐지면서 국제사회는 또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세를 인상하고 무역에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나올까요? 트럼프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까요? 아니면 그때 그랬던 것처럼 순응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아마도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는 직접 충돌하지 않고 실리적 조정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변하면 맞받아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오히려 일본 특유의 문화로 발전시키는 것이 그들이 보여주었던 역사였습니다. 새 둥지에 알이 깨면 보통 첫째가 가장 힘이 세고 둘째는 첫째보다 힘이 약한 대신 눈치가 빠르고 막내는 힘도 없고 눈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육강식 세계에서 이들 중 누가 살아남을까요? 신이만 물러나옵니다.